안녕하십니까. 소수성 국어학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은 원천석의 흥망유수한입니다. 시조의 제목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제목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은이 원천석은 고려말 조선 초의 문인입니다. 그는 고려말에 정치현실을 개탄하며 고려 수도인 개성을 떠나 치악산에 응가하며 지낸 선비입니다. 그는 조선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즉위 후에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원천석을 불렀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가 벼슬에 응하지 않자 태종이 직접 원천석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까지 했답니다. 이런 일화는 그의 능력과 그의 절개를 잘 설명해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악산에는 태종대라는 유적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계됩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 말고 원천석에 다른 시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맞아 헤어진 대를 니라서 굽다턴고 굽을 쪄리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이 작품에서는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는데요.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 역시 나라에 대한 걱정과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구나. 흥망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유수는 운수에 달렸으니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자, 여기서는 흥하고 망하는 거는 운수에 달렸다.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운명론적 태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을 때는 고려의 궁궐입니다. 물론 그냥 어떤 축자적인 의미로 달이 가득 차다, 달빛이 가득하다, 풍류를 즐기던 곳, 사람이 많던 곳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추자는 가을이고 초는 풀입니다. 가을 풀이 가득하다. 자, 추초는 어떤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쓸쓸한, 퇴락한, 황폐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쇠락한 궁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장에는 망한 고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쓸쓸한 정서가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쓸쓸함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저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면서 시조에 500년이라는 시조가 나오면, 그리고 반천년이라는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의 반이니까 500년이겠죠. 는 고려라고 하셔도 무방하며, 물론 조선도 500년이지만 조선시대, 즉 조선이 망하기 전에 쓴 작품만 고전문학에 출제됩니다. 500년, 반천년은 고려라 하시면 되고요. 고려 멸망의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붙여시니. 목적은 목동입니다. 적은 필이 적자입니다. 만파식 적할 때 적입니다. 목동의 필이소에 붙여지니. 목동의 필이소리에 담겼으니. 이 정도로 해석할까요? 목동의 필이소리에 스쳐 지나가니.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상감을 드러냅니다. 자, 보시면 초장에서는 주로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살렸다면 중장에서는 목적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를 살렸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감이라고 그랬는데 무상감은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장입니다.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되겠습니다. 자, 석양 역시 앞에 나온 가을 추자와 마찬가지로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애상감, 비애를 부각시킨다. 애상감은 슬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애라고 해도 됩니다.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석양이라는 배경이, 그러니까 애상감, 비애를 부각시킨다. 환기한다라는 말은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돼 있는데요. 자, 객자는 손님이라는 뜻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화자 자신을 의미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객관화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화는 자기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눈물겨워 하노라 해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한다. 즉, 지나는 객이 흘리는 눈물이겠지만 결국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 것이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도 관계되고 시 전체와도 관계되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면 맥수지탄 정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맥수지탄하고 헷갈리는 단어가 풍수지탄입니다. 자, 맥수지탄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가 망한 탄식입니다. 풍수지탄 같은 경우는 효도를 다하지 못한 탄식입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2개짜리는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수지탄, 풍수지탄 헷갈리면 맥수지탄 확실하게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겁니다. 맥자는 맥주할 때 맥자, 보리맥자입니다. 보리가 무성이 자랐는데 나라가 망해서 혹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그 보리를 벨 사람이 없다. 그래서 탄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2개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혼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장과 중장에서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미지를 제시했다. 즉 어떤 경치를 서술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할지 벌써 이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감정을 서술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후정의 정서가 드러난다. 기억해 주세요. 성경후정은 앞에는 경치를 서술하고 뒤에는 감정을 서술하는 겁니다. 시조나 한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종류는 시조입니다. 평시조. 자, 그리고 글의 성격은 회고적이다. 자, 회고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을 회상한다. 고려를 회상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애상적이다. 그리고 비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망국, 나라가 망한 슬픔이다, 한이다. 그리고 회고의 정이다. 회고는 옛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드는 감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고의 정은. 자, 그 다음에 특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성경후정이다.
두 번째, 시각적 심상과 만올 때 주초 되겠죠. 초장에 청각적 심상. 자, 중장의 목적 되겠죠. 활용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유를 통해 만국의 정을 드러냈다. 비유 혹은 자연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연물을 통해 만국의 정을 드러냈다. 추초라든지 석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하강의 이미지를 잘 살렸다. 추초가 여기 해당하고 석양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맥수지탄의 뜻을 합시다. 그리고 인생 무상의 뜻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